우리는 다음 날을 준비하기 위해 일기예보를 미리 확인합니다. 만약 시대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시대예보가 있다면 한번 들어봐서 손해볼 것은 없겠죠? 인공지능이 일자리를 빼앗을지 모른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지속되면 국가가 무너질 수 있다. 이와 같은 불안한 뉴스들이 매일같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IT 업계에 있는 저도 매일같이 들려오는 인공지능 기술과 성과에 대해 듣다 보면 도태되지 않기 위해 여러 가지 공부도 해보고 사용해 보다가도 아직 인공지능이 인간을 완벽히 대체하려면 멀었다는 말을 듣고 다시 하던 대로 일을 계속하게 됩니다. 이렇게 적응하고 외면하고를 반복하다 보니 나도 몇 년 안에 일자리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점점 커져갔고 그 두려움이 이 책을 집어들게 만든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 시대 예보, 핵 개인의 시대를 통해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에 대해 알아보고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보, 지능화. 우리는 서서히 변화에 적응하느라 잘 못 느꼈을 수 있지만 최근 5년을 돌이켜보면 세상은 엄청난 속도로 변해왔습니다. 특히 변화에 민감한 한국 사회는 그 어떤 나라보다 변화를 빠르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늘어가는 상점에 배치된 키오스크들과 무인 매장들을 보다 보면 단순한 업무를 로봇이나 프로그램이 모두 대체하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대로 우리는 이렇게 일자리를 잃게 되는 걸까요? 2023년 골드만삭스의 보고서에 따르면 자동화로 인해 전 세계 3억 개 정도의 일자리가 위협받지만 동시에 매년 7%의 GDP가 상승한다고 합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효율성, 생산성이 높아짐에 따라 더 많은 공급이 가능해질 것이고 생산한 것을 결국 누군가 소비를 해야 돈이 되기 때문에 사회는 우리에게 일자리를 마냥 빼앗기만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일자리나 자원을 제공해서 사회를 굴러가게 만들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대비해야 할 것은 현재 일자리는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변화에 적응할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최근 팬데믹을 겪으며 많은 삶의 변화가 이루어졌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빠르게 새로운 규칙에 적응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 인류의 미래는, 적어도 한국 사회의 미래는 희망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가올 변화에 좀 더 빠르게 적응하기 위해 지금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것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현재 눈앞에 다가와 있는 큰 변화의 축 중 하나는 인공지능입니다. 새로운 세상에 빠르게 적응하기 위해서는 이런 인공지능과 소통하는 능력을 지금부터 키워놓아야 합니다. 인간의 고유 영역이라고 여겼던, 창의성을 발휘하는 일이라고 여겼던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는 일도 보통의 인간보다 더 잘 해내는 인공지능이 매일같이 업데이트되어 세상에 공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인공지능도 결국 인간의 명령에 의해 작업을 수행합니다. 우린 인공지능에게 명령하고 원하는 답을 얻어내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최근 챗 GPT를 자주 사용하면서 느낀 부분인데 이것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좋은 질문을 만들 줄 알아야 합니다. 애매모호한 질문을 하면 인공지능의 답변도 추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질문하면 그만큼 인공지능도 구체적으로 답변이 돌아옵니다. 인공지능이 갖는 또 하나의 특징은 영어와 더 친하다는 것입니다. 데이터 양에 의해 정확도가 높아지는 인공지능의 원리상 세계적으로 많이 쓰이는 영어로 질문했을 때 더 정확한 대답이 나옵니다. 현재 영어가 능숙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인공지능의 발전을 더 실감하며 더 잘 활용하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을 최대치로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모국어와 더불어 영어 공부를 놓지 않고 꾸준히 해야 합니다. 추가로 인공지능을 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합니다. 앞으로 어디까지 인공지능이 발전할지 예상할 수 없으나 지금부터라도 의식적으로 인공지능과 상생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작은 것들부터 인공지능과 함께 사는 삶을 실천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우는 것을 좋아해도 한 번쯤은 챗 GPT에게 주말 여행 코스를 짜달라고 조언을 구해보고 내가 전문적으로 글을 쓰는 작가여도 나의 아이디어를 인공지능에게 설명하고 구체화해보고 그것을 내 생각과 비교해서 활용해보고 내가 아무리 요리를 좋아하고 또 잘해도 인공지능이 추천하는 레시피들을 요리를 해보며 인공지능을 요리 보조 도구로서 활용해보는 것입니다. 마치 아이언맨이 인공지능 자비스와 하나가 되어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듯 내 삶 속에 인공지능 서비스들을 천천히 받아들이다 보면 다가올 인공지능 시대에 좀 더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고
더 많은 기술 발전의 혜택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예보, 고령화. 저는 비교적 젊을 때부터 스마트폰을 써오기도 했고, 어린 시절 부모님께서 사주신 컴퓨터를 하루 종일 끼고 살았기 때문에 매일같이 쏟아지는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데 크게 어렵지 않은 편입니다. 반면 저희 부모님 세대는 자식들에게 그것을 제공하기만 했지 다루는 데는 아직도 서투른 편입니다. 버스 터미널에 가보면 돈이 있어도 차를 예매하지 못해 어쩔 줄 몰라 하는 어르신을 지금도 종종 보게 됩니다. 반면 저는 명절이 다가오면 손쉽게 스마트폰 어플로 버스표를 미리 예매해서 편한 좌석을 골라놓고 여유롭게 고향에 내려가는 것이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최근 햄버거 가게에 가서 봤던 일도 떠오르는데요. 키오스크로 척척 주문을 해내고 친구들 앞에서 너스레를 떠는 등산 동호회 어르신을 본 적이 있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 나는 늙어서 이런 건 못해. 손주가 불고기 버거 사오래. 라는 말을 반복하시며 현금을 건네는 할머님도 본 적이 있습니다. 매장마다 키오스크 메뉴가 다 달라서 저도 헤맬 때가 많은데 어르신들이 키오스크 앞에서 느낄 좌절감을 생각해보면 마음이 항상 무겁고 불편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될 때마다 적극적으로 도우려고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느끼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빠르게 기술이 발전하는 것은 좋은데 사회적인 배려는 아직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이걸 강요된 혁신이라고 부릅니다. 기술의 발전은 분명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인간에게 적은 에너지와 적은 시간으로 더 많은 것을 공급할 것입니다. 기술에 잘 적응하고 잘 활용하는 사람들은 그것들을 완전히 누리며 풍족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사례에서 보았듯 빠른 기술의 발전은 앞선 세대에게 빠른 적응을 아주 거칠게 강요합니다.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세대 간의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이고 세대 간의 갈등은 더욱더 심화될 것입니다. 그게 뭐 어때서 그냥 각자 편한 사람들끼리 어울려 살면 되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 전체로 보았을 때 인간은 뭉쳤을 때 가장 큰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소수의 집단보다 다수가 모인 집단이 더 창의적으로 많은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간의 문명은 기본적으로 과거의 경험을 후대에게 계속 전파하며 계속 지식을 축적하면서 지금에 이르렀기 때문에 세대 간의 단절은 좋은 신호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강요된 혁신에 의해 소외되는 사람들과 그것을 누리는 사람들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결론은 양쪽 모두 노력을 해야 합니다. 기술 적응이 빠른 집단은 그것을 잘 다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그것을 잘 다루지 못하는 환경에서 성장해온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그것을 잘 다루지 못하는 사람을 발견했을 때에는 적극적으로 도와야 합니다. 이런 개인의 노력을 벗어나 국가에서도 무턱대고 기술을 도입할 것이 아니라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세심한 인프라 설계와 교육 시스템을 제공해줘야 합니다. 적응이 어려운 집단은 시대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옛날이 좋았지, 요즘은 정이 없어, 낭만이 없어. 이런 이야기로 적응을 회피하기보다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면 적극적으로 알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국가에서 제공하는 교육 서비스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아야 합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젊은 인구의 비율이 줄어드는 것은 예정된 일입니다. 젊은 사람이 나이 든 사람을 돌봐야 한다는 기존 관념으로는 물리적으로 성립될 수 없는 사회 구조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빨리 결혼해서 애 낳으라고 강요하기보다 편리해진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수용해보고 불편한 점이 있다면 피드백을 주어 개선될 수 있도록 참여해야 합니다. 이렇게 양극단이 마음을 열고 만나면 우리의 미래는 밝을 것입니다. 여기서 한 번 더 깊게 들어가서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이야기들을 저희 부모님 세대가 듣게 된다면 아마도 이런 불만을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나는 나의 부모를 부양하고 자식들을 키우느라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바쳤는데 이제 자식 덕을 좀 보려고 하니 자식들은 시대가 변했다며 알아서 적응하며 살라고 한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세대를 미정산 세대라고 부릅니다. 자기 자식 결혼식 때 회수할 수 있다는 기대로 주변에 결혼식이 있으면 빠짐없이 참석하며 축의금을 냈던 부모님 입장에서는 갑자기 자식들이 결혼을 안 한다고 하면 자식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회수하지 못한 축의금을 생각해보면 배신감이 들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뭔가 불공평하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가 급속도로 변하면서 암묵적으로 지켜왔던 사회적 규칙들이 깨지고 있고 저희 부모님 세대는
그 혜택을 돌려받지 못하는 마지막 끝자락 세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해결할 방법이 있긴 할까요? 일방적으로 한쪽을 보상해주는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여러 사회 현상들은 각자가 본 피해량을 정량화할 수도 없기 때문에 보상을 한다고 해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과거의 사회 관습을 젊은 세대들에게 강요할 수도 없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저 또한 그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결국은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윗세대는 아랫세대들의 고충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하고, 아랫세대는 윗세대가 어떤 사회를 거쳐왔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와 사회는 이런 분위기를 적극적으로 조성해야 합니다. 이렇게 세대 간의 격차를 줄이고 함께 변화하는 미래에 적응해 나갈 수 있는 사회가 미래의 가장 강력한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가족에서 핵가족 시대로 변했고 이제 핵개인의 시대가 왔습니다. 가족이 서로 부족한 것을 채워주며 살아가는 시대는 해체됐고 스스로 1인분을 해야 각자의 행복을 찾아낼 수 있어야 서로에게 짐이 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통파를 겪은 노인도 이제 사회에 나온 젊은이들에게도 밀려오는 변화의 파도 앞에서는 모두 평등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때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기존의 권위를 모두 내려놓고 함께 변화에 적응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적극적으로 배우려는 자세가 필요하고, 배우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물어야 하고, 불편한 것이 있으면 개선을 요청해야 합니다. 새로운 것에 적응을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의 사회적 배경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적극적으로 도와야 합니다. 인간 사회는 남녀노소 국가를 따지지 않고 다 함께 힘을 모았을 때 생기는 다양성의 힘을 믿고 다름을 받아들이고 배척하는 마음 없이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저도 솔직히 매일매일 등장하는 새로운 사회 현상이나 새로운 기술을 뉴스로 접하다 보면 받아들이기 버거울 때가 많습니다. 저 역시도 어린 시절 들었던 음악을 즐겨 들으며 옛날에 봤던 영화를 반복해서 돌려보는 익숙함에 멈춰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기 참 잘했다고 생각한 부분이 이런 생각들의 변화를 줬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인공지능의 발전, 사회의 변화를 멈출 수 없습니다. 저도 앞으로는 기존의 도구들이 아무리 익숙하다고 해도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적극적으로 수용해 보려고 합니다. 회사에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선배로서 가르치는 것이 아닌 기존 관습에서 벗어나 새로운 기술을 함께 연구하고 매번 신인의 자세로 임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영상에서 다룬 내용은 이 책이 담고 있는 내용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책을 읽는 내내 제 삶을 돌아보게 됐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많은 고민을 하게 만들어준 책인 것 같습니다. 만약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변화가 걱정되신다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내일의 일기예보를 보고 미리 옷차림을 준비하듯 이 책에서 전하는 시대 예보를 들어보시고 다가올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 보신다면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은 사라지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